지금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부결되잖아요. 그래도 일도 안 변합니다. 그냥 무슨 거국 내각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랑 대화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조차도 지금 대화 안 되잖아요, 가서. 뭐 1시간 내내 듣기만 한다며,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슨 중립 내각이 되면 거국 내각이 돼요. 택도 없고요. 부결되면 그냥 이번에 비상계엄 쓸데없이 했다가 쓸데없이 아무 소용없이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런 방식의 행정을 계속하면서 임기 끝나는 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이제 지방선거 완전히 그냥 피바다 되고요. 국민의힘 당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했던 그대로 해주자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코스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토론이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여파, 탄핵이고 뭐 하야 뭐 이런 얘기 다 빼고요. 경제적인 여파, 그리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의 여파, 외신들도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웨덴 총리부터 방한하려다가 취소 많이 하고 한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아주 큰 손실인 거고 지금 또 우리나라 정치 현상이 일단 불안하다고 전세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라든가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세계 이후의 신생 독립국 중에 대통령제를 취한 나라 중에 경제 발전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이 안 되지 독재 권력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죠. 60년대 70년대 독재 권력은 얘기 안 했죠.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는 대화 타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 가지고 아주 전 세계도 놀랐고 오늘도 저도 외신과 인터뷰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잠재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이제 내각 총사태도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게 네. 됩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 또 계속 주목되는 부분이 미국에도 지금 사실 군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사전 통보하는 부분이 사실 좀 당연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한미 동맹 강조하는데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이 볼 때는 이런 정도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미리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전 그 타이밍 맞춰서 통보가 있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오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물론 주식시장 또는 뭐 환율 이런 거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 출범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누구를 내세워서 트럼프와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메시지 파워를 갖고 있는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들은 얘기라서 꼭 정확한 건 아닌데 미국 정가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위기도 이용할 수 있는 인물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군을 움직이면서 아무런 사전에 뭐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런 판단을 또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 이게 표명은 안 되지만 한국의 앞으로의 외교라든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유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가라앉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 한 무릎팍까지 지금 빠졌는데 점점 더 깊은 데로 빠질 거다. 이 코까지 안 잠기면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코가 잠기면 질식가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자동차로 치면 102구까지는 안 잠겼으면 좋겠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팍까지 빠지는 건 견뎌나가는데 네. 이 가슴까지 빠지고 턱 밑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뭐 2년 반 더 있다고 해가지고 뉴스 안 보면 그만이죠. 그렇게까지 할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 국민 경제 자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뭐 기업 도산 숫자라든가 자영업 폐업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그 가계대출 연체율이라든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라든가 내수 판매라든가 소비 판매 이게 소매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0분기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판국에 대통령은 뭐 지금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는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생각 좀 해보시라. 오늘 그 얘기하려고 이 토론 나왔습니다.